가장 먼저 소리 가는 게 쿠팡, 뭐 지름길 혹은 뭐 꼼수 이런 게 있을까요? 결국에는 금융은 간단하거든요. 왜 예술가들을 보호해야 되느냐. 부모님들이 자식을 기를 때는 투자라고 안 하죠. 요즘 사회를 그 소비 사회라고 하더라고요. 소비를 해야만이 자기 존재감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쿠팡이라든지 막 이런 부분에 싹 보내갖고 걔가 싹 오면은 내가 뭘 해먹고 이 존재감이 생기는 거야. 막.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슬프면서도 이 사회, 아까 액체 사회는 불확실성의 사회라 그랬는데 네. 그 액체가 흔들릴 때 그 흔들리는 것 중에 하나가 소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를 통해 갖고 자기 실존을 갖다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한번 들어보라는 거야. 네. 소비 사회? 말 되나? 근데 난 말 된다고 생각해. 아 그래 또 난 또 안 된다고 생각을 해. 일명 뭐 제 친구도 스트레스 받으면 가장 먼저 소리 가는 게 쿠팡. 저는 좀 이거를 50대 50으로 보는데, 그래서 거기서 좀 자기 만족이나 행복에 대한 거를 자기 스스로 절제해서 지키지 않으면 끊임없이 핸드폰을 눌러갖고 뭔가를 사려고 하는 욕구가 생길 것이고, 금융자본주의에서는 뭐 여기 있는 세 사람 다 자유스러울 것이 없는데, 그러면 이런 금융자본주의나 소비사회에서 그 예술가들이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맨날 사재껴 그냥 그럴 순 없잖아요. 사재낄 능력이 있으면 좋지. 그러니까 이제 능력이 없으니까 못 사재끼는 거지. 그래도 예술가로서 이 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하고 소비사회에서 대처할 수 있는 길, 지름길 혹은 뭐 꼼수 이런 게 있을까요? 계속 저는 철학으로 나가는 건데, 오늘은 가세요. 철학께서 자기 실존을 갖다가 증명하기 위해서 이 뭐가 등장을 하느냐면 현대에 불안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소비를 이제 슬슬 이게 껴지잖아요. 아까 액체 사회에서 이 불확실성의 사회에서 소비를 통해서 자기 이 존재감을 갖다가 증명하려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 그게 중독이 돼요. 그러면서 중독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 중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독 사회에서 그 부분을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 자기한테 떨어진 이 현대 사회의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을 대처하는 불안이라는 요소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 불안에 대처하는 부분. 그래서 예술가들이 지금 자기가 이 금융자본주의에서 혹은 자본에 대해서 불안한 지점을 갖다가 어떻게 자기 작업으로다가 그걸 갖다가 안으로 끌어들이느냐에 따라서 금융자본주의를 갖다가 넘어설 수 있으면서 자기 실존을 갖다가 드러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작업해도 돈이 들어가지 않나요? 물감도 들어가고 뭐 프레임도 들어가고 캔버스도 사야 되고 또 돈인데 이거. 나는 자꾸 좀 다르지. 아니 다른 게 좋은 그 거지. 말도 안 되는. 아니 아까 그 다름 인정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왜 그러냐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결국에는 금융은 간단하거든요. 내가 뭐를 했을 때 그것이 바깥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생산자가 되니까 공급자가 되고 그것들이 이제 소비되어지는 영역으로 못 들어가면은 자기 금융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딱 하나지, 스폰을 받는 방법. 친구든 뭐 부모든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든 아니든 애틋해서든 그냥 돈을 주고 마음껏 소비할 수 있도록, 생산성이 없는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고 거기서 활동을 하도록, 옛날에 개미와 배짱이 얘기처럼 개미는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는데, 개미는 사실 땀구멍도 없는데 땀 흘리면서 일하는데, 배짱이는 옛날 노래만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비교하면서 또 학습이란 툴 속에서 또 가르쳤잖아요. 배짱이처럼 살면 안 되고. 그런데 예술가들은 기본적으로 배짱이처럼 사는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많았던 건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런데 그걸 이제 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바라볼 때 얘기고,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예술가들은 좀 답답해요. 왜 그렇게만 살아야 될까? 저는 예술가라고 칭해지고는 있지만 깊숙이 들어가면 예술가라고 생각은 안 해요.
굳이 뭐 예술가라고 내가 굳이 생각해야 되나? 살아남은 흔적이 나중에 예술가처럼 보였으면 고마운 일이고 그런 것이지. 그래서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는 본인이 책임져야죠, 예술가들도. 단지 우리 사회가 국가가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니까 기본적으로 복지사회를 가는 틀 속에서 직업 영역을 보호할 때 왜 예술가들을 보호해야 되느냐라는 측면이 생긴 거고, 먹고 살고 없을 때 개발 논리일 때는 과학자들한테 무한정 투자를 했죠. 그다음에 기초과학을 우리나라는 기초과학에 좀 늦게 투자한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응용과학들 이런 데 투자를 국가에서 많이 했다고. 왜냐면 그 사회가 더 윤택해지려고 한 거니까. 그런데 이제 정신적인 사회가 윤택해지려면 어쩔 수 없이 예술가들한테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뭐 얘기만 하죠.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흔하게 펼쳐지는 얘기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영차 산업이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문학과 시각이 영차 산업이라고 좀 명명을 해요. 이유는 뭐냐면 종자가 없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술가들은 기본적으로 예술 철학, 문학 하는 사람 철학도 조금 달라요. 근데 문학과 시각 그 그림쟁이들은 기본적으로 영차 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받아야 하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결과물들이 나중에 어떤 동력, 어떤 문화적 동력이나 아니면 그 사회에 어떻게 비춰지느냐에 따라서 조금 평가는 달라지겠죠. 뭐 우리가 세계적인 예술의 지평에 있는 사람들, 영국으로 얘기하면 이제 섹스피어라든지, 그 유럽에서 우리가 이제 그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다빈치나 라파엘로나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세계적인 음악, 대중음악을 이끌었던 싸이나 아니면 BTS나 이런 것들이 당대에 비춰지는 것과 나중에 그거를 다시 한번 조명할 때는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개인 예술가들, 특히 이제 1인 창작자들에서 오는 영차 사업 종사자들은 그 사회가 적어도 먹고 살만하면 또 투자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회가 정말 힘들었을 때는 그냥 냅둬도 돼. 왜? 그 사람들은 적어도 우리 역사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은 소멸될 수 없을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기 때문에 소멸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해요. 세상이 왜 예술가를 책임져야 되느냐? 근데 또 저의 궤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전에 그 일본에서 했던 워크숍 중에 하나인데, 그 부모님들이 자식을 기를 때는 투자라고 안 하죠. 네. 투자라는 말을 하지 않고 불교 쪽에서는 무주상부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조건 없이 그냥 얘가 뭐 나중에 훌륭한 사람 뭐 이런 거 필요한데, 저는 그 정책이나 아니면 그 단체장들이 바라보는 예술을 그냥 어린아이 같았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를 보면 딱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걸 공유해서 즐거워하고, 뭐 7, 8세가 지나서 이제 걔네도 어른이 되면 나름대로 갈 건데, 적어도 예술가, 특히 조성주 선생님이 얘기하는 예술가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국가도 국가지만 지자체에서 예술가들을 바라볼 때 자기가 자식을 키웠을 당시에 영세는 좀 재미없고 한 3세부터 6, 7세까지 그 재롱을 가지고 이제 평생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좀 그런 시각으로 예술가들을 바라봤으면 지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딱딱해지지 않을 텐데, 이제 예술, 너네가 뭘 생산하냐, 뭐 판매는 얼마냐, 이런 정량적인 수치를 계산하다 보니까 아유, 예술 뭐 필요 없는데 그냥 있는 돈이나 주고 말고 뭐 정 안 되면 그냥 n분의 1씩 엠빵 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고착화되는 것 같아서, 이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뭐 예술계 쪽에서 하는 세미나나 이런 거 있으면 말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안 듣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죠? 근데 전혀 그래도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찍은 자료들이 있으니 이걸 토대로 해서 한번 그런 뭐 금융이라는 거대한 논리로부터 예술가들이 어떻게 좀 자유스럽게 혹은 자기 창작할 수 있는 매일 봄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도 좀 고민해봐야 되겠고, 저는 그 아까 말한 예술가에 대한 그 정부 지원도 지원이지만 이제 앞으로 예술가들도 변해야 되는 게, 나는 그림만 잘 그려 뭐 이런 것보다는 제2의 제3의 어떤 것들을, 아까 말한 바리스타도 그렇고 농업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장착을 해서 굳이 예술이 아니어도 또 예술가가 아니어도
생존하거나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자꾸 왜 예술가들한테 투자하라는 얘기는 그따위 무차별 없이 투자하라는 얘기는 투자라는 용어 속에 지원보다는 조금 더 책임감, 스스로의 책임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냐면 지원이라고 얘기하면 약간 관리 대상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보호 대상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생산력은 당대에 써먹을 수도 없고 써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못 보니까. 당대에서 못 보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 받아야 된다는 거고, 무한 투자를 받아야 된다는 거고, 간섭 없는 투자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